안녕하세요, 김태선입니다. 혹시 오늘도 한숨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은 아닌가요? 회사에 가면 목표에 맞춰 성과 내야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지치고 끝도 없는 싸움에 힘겨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번아웃은 어쩌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번아웃을 좀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회사 목표로 살고 있는 기분이야. 회사에서 목표 달성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목표를 하나씩 깨낼 때마다 스스로는 뭔가 좀 더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거의 20년 하다 보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자꾸 딴 생각만 든다고 그런 말도 하면서요. 사실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워커홀릭 기질이 살짝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나 보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사 일이라는 게 끝이 없이 계속되다 보니 뭔가 번아웃 상황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눈앞에 닥친 업무 목표와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쫓지 말고 자기 성장과 관리에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하루 한 번은 꼭 퇴근 전에 일일 회고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한 일 중에서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매일 퇴근 전에 스스로 해보는 거죠. 또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해 20-30분만이라도 업무적인 스킬이나 또는 업무 외적인 스킬을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에 활용할 엑셀 팁 하나를 배운다거나 프로젝트 기획법을 공부하는 등 안 해본 것을 배우면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 강의에서 만난 한 분은 자투리 시간마다 업무와 연관된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피드백했습니다. 자기 성취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성취를 인식하다 보면 뭔가 희망이 생기고 하루하루 쳇바퀴 속에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장 내 압박이란 게 이게 꼭 상사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상사나 동료의 피드백이 귀에 박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김대리, 이것 좀 더 빠르게 해주면 안 돼? 너는 맨날 좀 늦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어? 좀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스스로가 좀 초라해지고 부족해 보이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고민을 제가 멘토로 여기는 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언해 주시길, 모든 걸 다 새기듯이 듣고 모두 다 해내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고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여.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가지 피드백이 들어와도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선택해서 그것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건 협력사나 상사의 말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 성과도 더 좋아지고 스스로의 만족감도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사에서 받은 피드백이나 압박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서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싹 버리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 선택권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 상사가 당신 보고서가 왜 이래? 좀 더 창의적으로 써보라니까. 매번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요구가 단순히 상사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의 성공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지 따져보십시오. 실제로 창의성이 중요한 마케팅 보고서라면 상사의 피드백을 고려해보고 좀 더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넣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보고서의 논리와 정확성이 우선이라면 과하게 창의적인 시도는 자제하시고 핵심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상사가 보고서는 내일까지 좀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무조건 밤을 새워 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정말 마감이 절대적이라서 내일까지 꼭 끝내야 돼서 밤을 새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고서 작성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상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계획을 재조정하십시오. 불필요한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필터링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상사의 피드백이 나의 업무 성과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상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피드백을 모두 다 수용하려 하기보다는 내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휴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흔히들 번아웃을 피하려면 긴 휴가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큰 변화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일탈을 얻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10분짜리 리프레시 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를테면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기. 좋아하는 노래를 한두 곡 딱 듣고 내 자리로 돌아오기. 뭐 이런 겁니다. 10분은 짧은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지친 뇌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10분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효과를 냅니다. 또 한 가지, 업무 공간에 미니 리추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리추얼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창하게 명상이나 운동하기 같은 걸 떠올리시는데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 한쪽에 스스로를 위한 작은 노트를 놓고 하루에 한 줄씩 자기 일상을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느꼈던 생각이나 작은 성취 혹은 재미있는 경험 하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 습관화하다 보면 피곤한 업무 중에도 나만의 작은 성취와 감정을 정리하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업무에 크게 방해가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일 속에서 짧고 간단하게 내 일탈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번아웃을 방지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 정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성과 압박과 번아웃을 피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떠날 수 없고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